2021년 6월 17일 우리 공화당 상임고문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 감금 중투쟁 1540일째가 됩니다. 오늘 우리 당의 최고 원로 회의신 상임고문단 회의를 개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5일 화요일부터 전국 좋은 일과 함께하는 희망 배달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투어 겸하는데 포항, 고성, 창원, 양산, 마산, 양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또 내일은 경북 지역의 경산, 칠곡, 양목, 문경, 정촌, 또 모레 토요일 날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교사로 전직했던 문경 초등학교 청운각을 방문하고 문경 체제에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콘서트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이 힘든 과정에서 특히 이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인분들 또 7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택시 기사분들 이런 실질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중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산층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중산층이 몰락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었고 체제 침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침탈,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파괴, 또 상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붕괴, 일당 독재에 의한 국회 기능에, 입법 기능에, 또 사법 기능에 붕괴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10개월 있으면은 그만두게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 이후에 또 다른 사회주의자 혹은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다운 나라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힘들지만 4년간 이렇게 진실과 정의의 투쟁을 한 것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답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상에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한 대한민국의 침탈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건국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반동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이 반동적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반동적 행위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지난번 오스트리아 방문에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씨가 백신을 북한에 공급하겠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투자의 44조가 투자 발표를 한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큰 축이 미국으로 많이 옮겨간다는 얘기고 그 44조에 따른 일자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아니라 다른 미국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그러한 큰 아픔이 있는 겁니다. 55만 개의 백신을 구글에서 받고 그 부끄러움도 모른 채 북한에다가 백신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은 백신을 힘들지만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왜 백신 중에서 가장 헐값인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됩니까? 그보다는 훨씬 더 질 좋은 부작용이 없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도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이 대한민국의 얼굴이 참 민낯이 다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백신 수급의 문제만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대한민국은 하루에 150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4월 달에 벌써 우리는 그러한 백신 확보만 됐으면 백신에서부터 우리 코로나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단한 국가 자살 행위가 백신 수급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K방역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역의 상인분들을 만나고 지역의 지방 시민들을 만났을 때 다 힘들어하는 것은 몇 개월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참혹한 상황을 저는 직접 목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백신 수급이 됐으면은 우리는 4월달 이미 마스크를 벗고 백신 코로나 종식선언을 했을 겁니다. 미국은 2억 명 이상이 백신을 맞았고 또 지금도 하루에 10,000명 가까이가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확실한 백신이라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벌써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국가 자살 정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북핵 대한 G7 국가들의 CVID에 대한 확고한 성명서가 있었습니다. 물론 G7 국가가 아니라서 문재인 정권은 CVID에 대한 사인을 다시 못했지만은 문재인 씨를 앞에 놓고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가 경고를 한 겁니다. 마지막 경고를. 북핵 문제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 라는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정권의 부역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 방송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백악관 출입기자인 제니밥 기자하고 아침에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 면전에 두고 북핵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 정리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진중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G7에서 한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자유우파 G7 국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전혀 다르게 사회주의 연방제의 몽상에 젖어서 진중행각, 친북행각을 하는 것은 지금의 대한민국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상임 고문단들이 어려운 걸 해주셨는데 한 분 한 분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고성에 가서 우리 허평환 장군님 자랑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고성이 고향이신 정말 살아있는 참군인 우리 허평환 장군님 말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데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저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공화당이 하는 얘기는 다 옳고 정말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조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참 당신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희망이 없다. 우리가 정말 싸우다가도 힘이 빠진다. 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생명으로 하는 그런 정당이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 탄핵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고 그 이하의 법도 다 탄핵법에 대한 거 다 위반하고 헌재법 다 위반해가지고 그 법을 위반하고 나서 헌법을 위반하고 나서 어떻게 이 나라가 법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불법한 탄핵은 바로 잡아야 원천적으로 이 바로 잡혀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탄핵 무효를 외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교도소 생활을 면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고생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한참 얘기를 하면 아 그건 그런데 일반인들이 나하고 얘기하는 그 사람 얘기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당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제.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좀 나서서 우리나라 헌법 체계를 바로잡아야 되고 불법이 판치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니까 법을 바로 세우자는 얘기를 하더라 하는 얘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저보고 무엇 부탁을 하냐면 그럼 앞으로 사회활동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이렇게 하지 말고 불법 탄핵을 바로잡자 이렇게 얘기를 바꿔달라.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아 법으로 잘못된 걸 바로 세우자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냐. 그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우리가 버리는 게 아니라 숨겨놓고 원천적으로 우리가 헌법 위반한 사항이니까 이걸 바로잡자 이렇게 계속 좀 주장을 해달라 하고 오히려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옳은 일만 가지고 바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버스 타고 이제 지방 가면서 버스 안에서 내 우리 당원들 보거든. 당원들 혈정은 좋은데 너무 순결주의로 나가고 이래서 자꾸 우리가 외연이 넓혀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도 우리 당원들한테요 그런 말 안 하면 우리 혼납니다. 이럴 정도로 눈치를 보더라. 당원이라면 무조건 당 대표 또는 당 정책 결정이 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게 한 덩어리지. 각자 가고 싶은 데로 다 가고 이러면 그건 한 덩어리가 아니다. 우리 앞으로는 조원진 대표만큼 합리적인 정치 지도자도 없으니까 당분간 우리 목적 달성을 위해서 조원진 대표 무조건 따라줘야 된다 하니까 박수 치더라고요. 이해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데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뭐 선두를 몇 번 쳐라봤지만은 힘 없으면 안 되거든. 그 힘을 기르는 거는 때로는 우리의 적이라도 우리 편 들라고 오거든. 받아줘야 돼. 그래서 내가 가까운 예로 그 우리 홍문조이한테 속아가지고 말이야. 그 박 대통령 메시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사람도 우리가 욕할 게 아니라 잘못 모르고 갔으니까 내 다시 오겠다 해야지. 그 4년 동안 여기 우리 같이 함께 하던 게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니까 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올라가면 욕먹기 싫어서 못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받아서 숫자를 늘려야 되고 힘을 길러야 우리 조원진 대표 너무 정말 아까운 인물인데 아니 그 별 희한한 사기꾼들도 뭐 대선 후보자로 많이 띄우고 쫓아왔는데 크게도 넣어주지 않으니까 진짜 이거 우리는 조원진 대표한테 죄지고 있는 거다.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했다. 우리 당원들한테. 근데 앞으로 우리가요 이제 지혜를 가지고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 전략이라는 뭐냐? 뇌를 넓히는 전략을 펴야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순수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바른 얘기만 가지고 통하지 않는다. 요즘 말이요 안 바른 얘기 하는 사람 그 이준석이 같은 사람 이거 무슨 얘기 하느냐? 뭐 중도 좌파니 뭐 좌파들하고도 공존하겠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표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힘 당이 뭐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잘못한 거 어떻게 처벌을 하겠어요? 처벌이 아니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표 주고 나서 아이 우리도 너 표 줬는데 너 지지해줬는데 너 이거 바꾸면 안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잘못된 거 그대로 다 나가야 된다. 이 차별화도 안 시키고 이게 무슨 물에 물 타는 식으로 말이야. 그냥 인기만 얻으려고 남이 듣기에는 근사하죠. 아 반대편도 내가 다 껴안겠다. 그런데 껴안아지려면 반대편 다 하나로 껴안아지려면 아니 당이 뭐하러 갈라져 있어요. 정치 이념이 다르니까 갈라져 있는 건데 그러면 정치 이념이 우리는 이렇게 나가니까 이거 지금까지 하는 거 잘못됐다. 이거를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정권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심판받는 게 원칙이지. 이게 아직도 무슨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엉뚱하게 말해. 공존? 아니 공존만 얘기하면 아니 남북 공존 하기 싫어서 안 해요 우리가? 별의별 양보를 다 해도 공존이 안 되는데 공존 안 되는 걸 자꾸 공존으로 따라가면 아니 산토끼 잡으러 가다 집토끼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그나마도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려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나마도 이게 있는 게 우리의 참 희망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씨앗이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바람에 저는 얼마 살지 몰라도 그 사는 맛이 있어요. 이 우리 공화당도 없으면 정말 포기해야 돼 이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이 훌륭한 애국심을 어떻게 당장에 뭐 내일 모레 뭘 못하더라도 좀 멀리 보고라도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권 잡아가지고 있는 이 세력들은 야당이고 여당이고 간에 족보를 따져보면 이승만 박사한테 반대했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반대했던 사람들의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 데려온 자식들이 지금 주류 세력이 되고 있어. 그 데려온 자식들이 주인이야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공천 주고 나니까 새파랗게 젊은 애들도 머릿속에 든 게 뭐냐. 자기를 정치에 발전을 높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완전히 지금 문재인 당만 자로 가는 게 아니라 소위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근본적인 출발이 다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출발했던 사람들이야. 그 민주협인가 뭔가 이거 같이 했던 사람들 아니었다. 그 사람들 제자들이 지금 우리 줄을 세우고 잡고 있어. 그런데 국민은 그걸 몰라요. 상세하게 그런 걸 모르니까 하고 말이야. 뭐 신문에서 또 장난치면 그게 따라가가지고 펴줘가지고 말이야. 이준석이를 갖다 당 대표로 만드는데 국민이 일조했잖아요. 정말로 우리 어리석은 국민들은 이거 말이지. 우리가 속 상한 걸 생각하면 정말 싸울 힘도 안 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아서 버텨야 돼. 버텨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알아채릴 때까지 열심히 호소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 주책 없는 꼰대가 말이야. 계속 그냥 모임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요 정말 이거는 커다란 사명감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체성, 정통성을 되찾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 지금 다 가짜들이 나와서 말이에요. 대부분 자식들이 주인이라고 장자 행세하고 앉았는 거 이거. 이걸 어떻게 그냥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맞다. 그거 우리 공화당 맞아. 이런 동조자가 수없이 많아질 때까지 전략적으로 좀 우리가 고호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잘 부드럽게 바꿔가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대처해야 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잘하고 계시는데 내가 좀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더 지혜롭게 이 나라 다 뺏겨 있어요. 지금 여야가 뭉쳐가지고 다 뺏어간 거예요. 다 가짜들이야. 다 괴로운 자식들이야. 그래서 전통적인 자식 행태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아주 열심히 해봅시다. 희망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이 바쁜데도 참 국민들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문대탄 고문님 정말 우리 당에 오셔가지고 저 연로하신데도 물심양면으로 그동안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지난 총선에 설선에서 출마까지 하셔가지고 우리 당을 알리고 위상을 올리는데 정말 제가 멀리서 선대 본부장으로 하면서 마음속으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멀리 제주도에서 왔는데 우리 한 박수 한번 치시죠. 우리 상임 고문단은 어쨌든 우리 당과 우리 조은진 대표가 꿈꾸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울타리 역할을 할 것이고 또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것은 어려운 가운데도 조은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직자들이 미래를 향해서 아주 뜨겁뜨겁 걸어가는 이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총선 때 우리가 빚도 많이 졌는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거의 다 갚았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도 지도부지만 우리 당을 믿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상임 고문단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니 해도 돈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돈이 있어야 우리가 당사도 유지하고 당직자들 또 사기도 올리고 또 당에 필요한 행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당원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와서 또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오늘 좋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게 해명하신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래도 뭔가 해서 저 문재인 좀 끌어내리는 중심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이 바닥에 애국심을 가진 우리 국민들께서 이걸 아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노력한 것도 있고 우리 국민 스스로가 국가 현실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은 우리 공화당이 있다 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국가로 봐나 우리 당으로 봐서 좋은 현상이다. 또 이 시간에 이제 길거리에서 서명회를 차려놔놓고 무죄 석방 서명을 받고 당원을 모집하고 당부를 나눠주면서 피땀 흘려 활동하고 있는 우리 서명단장과 그 대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상임 고문단님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칩시다. 어쨌든 우리 공화당이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조은진 대표 성공해야 돼요. 앞으로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환경이 닥쳐오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꿋꿋이 해나간다면 반드시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정치 일정에 따라서 자기 정권을 다 찾아오는 것이 보수 우파 국민들의 대다수 여망인데 우리 조은진 대표께서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발표도 했습니다. 단일화 원칙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일화 원칙도 진정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적인 가치를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화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는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나간다고 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우리 상임 고문단은 조은진 대표에게 정권을 위임해서 이끌어줄 것으로 믿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응원하고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우리 상임 고문단들은 더 훌륭한 많은 분들을 오늘 또 몇 분이 또 오셨는데 모셔서 당 외곽 확장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한 분 한 분이 다 당대표고 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그런 각오와 자세로 당을 알리고 당원을 확보하고 당력을 확장시키는데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 지도부 사무처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공화당 발전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6월 21일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544일째 되는 날입니다. 며칠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8.15 사면에 대한 언론 기사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4년 3개월 지금 동안 본인의 신변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옥중에서 인신감금 당한 상태에서 옥중투쟁을 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요즘 이준석을 비롯한 배신자들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모멸감을 주고 있는데 반드시 갚아주겠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나고 곧바로 언론 그 기사가 지워져 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애국 우파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얼마나 염원했던 일이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박근혜 대통령께서 8월 15일 국민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시는 것이 국민의 민심이다라는 것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힘든 과정을 겪으시면서도 정말 힘든 감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자처하는 자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 배신자들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새누리당을 깨고 죄 없는 대통령의 등에다가 칼을 꽂은 배신자 역적들이 함부로 입에 담을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희망을 가진 그 나라를 어떤 식으로 망쳐버렸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뼛속깊이 깊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입을 닫고 침묵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보도자료에도 냈듯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기 사퇴를 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걸었던 많은 국민들의 희망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질렀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경제 공동체 문제라든지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적 잣대를 갖다 대서 대통령을 구속하고 또 재구속 연장을 통해 또 형사재판을 통해서 22년형이라는 있을 수 없는 불법 행위를 자행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책무는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권력 게이트를 수사하는 겁니다. 본인이 몇 달 전에 권력 쪽에 눈이 멀어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올 것이 아니라 CVID 다음 검찰에서 변동할 수 없는 수사
주의 준비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무능, 부정부패, 또 내로남불, 이러한 체제 침탈, 자유시장경제 침탈, 역사 바꾸기에 이러한 부분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제 60% 이상의 국민이 문재인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권력형 게이트를 제대로, 울산시장 선거를 비롯한 권력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했으면은 다음에는 좌파 정권이 절대 정권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주변에 정치꾼들에 휩싸여서 조기 사퇴를 한 윤석열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저는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러한 자들은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 역할을 했던 일들과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또 졸속 재판을 통해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4년 3개월 동안 인신감금 상태에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는 것이 윤석열의 도리라고 봅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말 몹쓸 짓을 한 윤석열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우리 공화당은 보수를 분열할 세력들이 다 윤석열이가 인기가 있으니까 또 윤석열이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이가 보여왔던 지금까지의 행태는 보수의 행태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사적 감정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혹은 또 재판에 적극적인 적폐청산의 깃발을 들고 홍위병과 같은 권력자 역할 한 자에 불과하다.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특히 국민들께서, 보수 국민들께서 그러한 윤석열에 대한 진실을 잘 모르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검증을 한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S파일도 나오고, 또 정치 권력에 부안해동하는 그러한 정치인이다, 혹은 자기의 실력을 감추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사적인 부분보다는 공적인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에 부역자 역할을 하는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원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원전 폐기를 들고 온 시점에서 북한은 원전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문점 회담에서 도대체 문재인이 김정은한테 무엇을 약속했는가? 곧바로 북핵 원전의 얘기가 김정은 입에서 나오고, 또 원자력 연구소가 북한에 의해서 해킹당하고, 그 연구소 해킹 전에 대우조선소에 또 북한이 해킹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국정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국정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문재인이 건넸다는 USB 안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 USB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이 국민들의 의심은 정말 타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원자력 연구소 해킹, 대우조선 해킹, 또 수없는 북한 폐기, 북핵 폐기 평화쇼에
속아서 우리의 빗장을 열어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스스로가 이제는 밝혀야 된다. 결국 밝히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돌았을 때 문재인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7월부터 거리두기를 하고 자영업을 시간 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선신 쓰듯이 얘기를 합니다.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됐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4월 달에 중국 폐렴으로부터 종식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가 부도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오만 때문에 K-방역의 꿈에 젖은 망상에 젖은 오만 때문에 그 피해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국민들한테 다 지게 되는 겁니다. 4월에 종식할 수 있는 중국 폐렴을 10월, 11월도 종식하기 힘들면서 7월에 점심서도 거리두기 완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K-방역의 허구와 문재인 정권의 망상에 대해서 따끔한 채찍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자살국가로 국가 자살로 몰고 가는 문재인의 민낯이다. 서민들이 죽고 자영업자가 다 죽어나가도 자기들은 K-방역 자랑하던 그 문재인의 오만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15일부터 1, 2, 3, 4차에 걸친 시국 언론의 희망 배달 시국 강연 토론회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장 상인분들뿐만 아니고 시장 상인의 분들과 대담을 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떤 정치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16일 그 청주 집회가 청주 충북도청에서 12시 반부터 있습니다. 충북 집회가 오랜만에 열리고 또 많은 우리 동지들과 자유파 국민들께서 참여를 해서 충북에 새로운 혁명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특히 6월 26일은 6.25 남침 71년 되는 날입니다. 6.25 남침이 김일성에 의한 공산화 책동 전략이었고 그 뒤에는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이 있었습니다. 국제정세 하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지정학적으로 어렵고 지금도 문재인 좌파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입니다. 그들의 종주국은 중국이고 또 그들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고자 하는 파트너는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중산층이 무너져도 내몰라 하고 자기들끼리 소위 386, 지금 586이라고 그러죠. 운동권 세상으로 나라를 시각으로 나라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6월 25일 6.25 71주년에는 대한민국이 6.25 전쟁은 성전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6.25가 북한 괴뢰정권, 김일성 괴뢰정권의 한반도 적화 통일을 위한 남침이었다, 도발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6.25는 자유 대한민국과 미국 또 유엔에 승리한 전쟁이다 라는 부분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6.25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6.25 전쟁은 대한민국에 대한 성전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이 유엔색이고 처음으로 유엔군이 실질적인 자유를 위해서 싸워준 첫 전쟁이 대한민국의 6.25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6.25 전쟁 주간에 또 지난 주 마찬가지로 6월달을 구국 보훈의 달로 정하고, 이 6월달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부동 전투 성전 정전비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또 영천 호국원도 6.25 참전 용사들이 부출 계신 영천 호국원도 다녀왔습니다. 이번 청주 집회에도 청주에 애국 우리 호국 동산이 있어서 거기도 방문할 생각입니다. 또한 그 이번 1, 2, 3, 4차 희망 배달 전국 투어에 만났던 많은 국민들의 민심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정권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의 무능과 그들의 오만과 그들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또 반역사, 또 어딘가 봐도 조금 붉은 색깔이 너무 진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와 함께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왜 못 끄집어내냐, 왜 못 모시고 나오냐, 이러한 말씀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이 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절히 국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난 시장 상인이나 시장에 오신 시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투어 시작으로 희망 배달, 이 어려운 중국 폐렴 상황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민들,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리기 위한 그러한 투어를 시작했고, 15일 포항, 16일 경남 구성, 또 마산 어시장, 양산 남부시장, 또 18일 경산 자연시장, 칠곡 양목시장, 또 문경 정촌시장, 19일 날은 토요일 날 문경 세제에 많은 세제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사진전까지 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훔치는 분도, 또 그 자리에서 침묵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분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하지 못한 정치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당도 이렇게 5일장을 일주일 내내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고 상인회하고 대화를 하고 상인들하고 직접 부딪혀보고, 이제 제가 생선 가격부터 시작해서 마늘, 파, 배추, 무, 모든 시장에 나오는 농산물, 수산물 등등 가격을 제가 다 외웁니다. 가는 곳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정말 농민들께서 또 어민들께서 어렵게 이렇게 재배해주고 생산해주신, 또 의역해주신 귀한 상품들을 보면서, 또 그 가격에 하루에 많은 팔으면은 다 팔고 나갈 수 있다는 그 철로 우리 어머님의 그러한 모습을,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정치 잘해야 되겠구나, 정말 정치 잘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 투어하는 게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삶을 국민의 바닷속으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분들의 삶과 애왕과 그분들이 원하는 희망이 무엇인가, 바람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고통스럽게 지금 사실 다니는 거거든요.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우리 국민이구나. 정말 우리가 생활 하나하나 정직해야 되고 청렴해야 된다. 또 정치를 하려는 정치인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라는 그러한 고민의 화두를 우리 국민들한테 던지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을 통해서 국민의 아픔을 느끼고 유튜브를 보는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 공화당이 어떠한 정당으로 어떠한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 그림을 그려보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해보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이번 내일부터 다시 5차, 이번 주는 5차, 6차, 7차 투어를 합니다. 내일은 성주 재래시장 장날부터 시작해서 구미 선산장날, 영천 공설시장 장날을 경북지역 세 곳을 다닙니다. 저녁에는 영천 시장에서 문화행사를 가지겠습니다. 영천시청에서 시청 앞에서 문화행사를 가질 생각입니다. 23일 수요일 날은 경남 어령 전통시장, 경남의회 어령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경남 창녕시장, 또 합천, 경남 합천읍 합천시장까지 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문화행사는 합천읍 시장에서 문화행사를 저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일 금요일 날은 경남 사천읍 시장을 시작으로 거제 옥포 국제시장, 거제 고현시장, 그리고 거제 포로수용소 옆에 있는 6.25 당시 가장 큰 포로수용소죠. 그래서 흥남에 철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생했던 그런 데 대한 유적 공원을 찾아뵀습니다. 마지막 문화행사는 통영 강주안 문화시장에서 통영 중앙시장 근방에 있는 강주안 문화시장에서 문화행사를 갖습니다. 이번 토요일 충주 집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충청도 충북에 우리 공화당 또 자유파의 목소리, 최재수 목소리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 우리 염원들을 청주 시민과 충북 도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청주가 교통이 조금 복잡하지만 아무튼 그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 아닙니까? 중간에 있는. 그래서 수도권이나 혹은 영남권 또 강원, 충청 모든 지역에서 청주도청, 경북충북도청 앞으로 모이셔서 우리의 결의를 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전 회의도 하고 사전 실무 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7월 달이죠. 7월 1일부터는 경남 경북 투어를 목금 이틀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회의를 수요일 날 회의로 변경을 하고 그 변경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요일 회의를 저희들이 오후에 하는데 수요일로 변경을 하고
영남권 투어, 경남 경북 투어를 혹은 경북 경남 투어를 목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일주일에 2번 투어 혹은 토요일 집회 혹은 문화행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월화수는 당의 업무에 집중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특히 SNS 우리 활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정병철 JBC 대표가 제안했는 부분들도 검토 작업을 들어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NS 부분은 아무튼 공카가 1만 공카를 확보를 하고 카톡방을 1,000개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중앙당의 당대표나 중앙당 사무처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시도당은 시도당대로,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대로, 또 전체 당원들이 일반 당원을 책임당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월 2,000원 내면은 책임당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당원분들이 책임당원으로 빨리 좀 전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도 많은 중앙당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어를 하면서 가장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지역 사령관분들이에요. 경남도당의 변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남도당 운영위원들, 또 경남도당의 우리 동지들, 또 경북도당은 손미혁 경북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당의 운영위원, 또 경북도당의 조직위원, 많은 분들이 이번 투어를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십니다. 특히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중앙당의 자원봉사자나 그 다음에 중앙당 사무처나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역에 가서 투어를 할 때 절대로 도당이나 시당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당 운영이나 시당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힘든데 그 부분 각 시도당, 특히 경남이나 경북 도당의 우리 당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또 경남까지 내려왔는데 뭔가 좀 이렇게 밥이라도 한 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중앙당 목입니다. 중앙당으로 목을 주시고 경남도당이나 거기에 있는 경북도당의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이나 임원분들은 서명대와 또 투어에 준비해야 될 여러 사항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앙당이 맡을 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의는 저희들이 마음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파견가 있는 변성근 조직국장이나 송영진 대외협력 실장 분들 두 분의 노고에도 당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이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날 문경 세제 문화 행사를 마치고 급히 올라와서 뮤지컬 박정희 LG 아트센터에서 박정희 관람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사진을 찍고 뭐 이런저런 그 격려를 많이 주셨어요. 격려를. 아무튼 뮤지컬 박정희를 보면서 1편에 비해서 많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말씀과 특히 우리 공화당의 청년분들, 우리 동지들하고 청년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다들 깜짝 놀라죠. 우리 공화당에 저렇게 젊은 분들이 많았나. 한건현, 진순정, 이성우 최고가 좀 빠져서 좀 섭섭했는데 아무튼 세 분이 왔었으면 더 빛났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화당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다. 황교안 전 대표 제가 잠깐 뵀어요. 계단에서. 건강 얘기를 저를 걱정해 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무튼 강하게 뜻을 관철하려면 아무튼 행동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은 그분 또한 지금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처절하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거짓과 불의와 싸우는 일들을 황교안 대표께서 잘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정치인혁명, 정당혁명, 정치혁명 이 세 가지를 화두를 던졌습니다. 제가 4월 7일 달 이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바로 정치인, 깨끗한 정치하자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국민을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그런 각오를 가진, 특히 국민의힘은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다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도 못하겠어요. 사실은 이준석이도 어쨌든 군대를 안 갔고 황교안 대표도 군대 안 갔죠. 그래서 이런저런 국방의 업무를 좀, 대한민국 국민의 99%가 국방의 업무를 다 하는데 남성은 왜 그 1%들이 다 앞에 나서서 저렇게 지랄하면 안 되지. 저렇게 저런 짓들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은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정당혁명, 정치혁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제가 투어 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들과 저렇게 힘들게 싸우느냐. 바로 정치하는 사람을 바꾸자. 또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도 바꿔보자. 그리고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해보자. 이것이 정치혁명, 정당혁명, 정치혁명입니다. 이번에 제가 고성읍에서 고성읍 시장 상인들하고 면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와서 그분들의 절절한 얘기는 지방에도 사람이 좀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지금은 수도권 집중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집중 때문에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서 수도권도 죽고 지방도 죽는 거예요. 지방은 사람이 없어 죽고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죽는 현상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온 겁니다. 마지막 단계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5.16 혁명을 통해서 경제개발 5개년 개혁을 할 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큰 그림을 그려놓고 먹고 사는 문제를 혁명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방의 삶의 질과 수도권의 삶의 질을 동격화할 수 있는 혁명적 국토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이 부분에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된다. 그 신념이 바로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제2의 혁명이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청년 일자리 문제, 시골 가면 다 어르신들, 제 나이가 제일 적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 공화당이 하나하나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해결책을.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뭔가 하는 그런 우리 공화당의 길, 그것을 우리만 보유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국민들한테. 우리 공화당은 정치는 이러한 정치인들을 양성을 하는구나. 정당은 이러한 정당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 벌써 정당혁명을 해버렸어요. 민초정당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정치혁명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뜻이 올바르고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각 본부 또 사무처가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그러한 준비들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직 대선 기획단이 대선 위원회가 출범이 안 됐기 때문에 아무튼 사무총장이 대선 공약 관련 우리 공화당의 이슈 공약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인사안을 지금 저한테 줄 겁니다. 다음 7월 달부터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대선 정책 공약 혹은 우리 당의 정책 공약, 대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우리 당의 정책 공약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당의 정책 준비단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신생정당이고 또 재정 문제 때문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만은 아무튼 1인 5역을 지금 전부 1인 5역 합니다. 바깥에서 당원들이 힘들게 당비 내시는 또 서명운동을 하시는 당원들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지만은 제가 하나 이제 정당이 집권 수권 정당으로 가려면은 초창기 10년간은 대단히 힘듭니다. 당을 구성하고 창당하고 그것을 안정화시키고 또 젊은 인재들을 받고 또 젊은 인재들을 올바른 정치하는 젊은 인재 받으면 뭐 이준석 같은 저 이상한 돌팔이 같은 정치 젊은 인재 받은 나이만 젊으나 만드는 거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관과 또 국민에 대한 예민 또 당에 대한 예당 이런 것이 굳건한 이런 젊은 인재들을 우리가 육성을 하고 그분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이 국회판을 정치판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당 사무처나 저를 비롯한 지도부가 조금 미흡하시더라도 고언으로 좀 관심으로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변화에 대한 저의 확고한 신념은 정말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화당 수권 정당안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우리 지도부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뭐 더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우리 최고위원님들.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리면은 뭐 저희들이 전국 투어를 하는 거하고 서명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명대는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고 이것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어디 서명대가 펑크가 나고 어디 서명대가 빠지고 왜 갑자기 어느 도는 당원 숫자가 급격하게 줄고 서명대가 급격하게 줄었는가 이런 게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저 지도부에서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제일 애국자고 제일 애당심을 가진 분들은 서명대 하는 분들입니다. 서명대 한 나가보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은 서명대 하는 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서명대에서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설득하고 또 무죄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고
또 우리 당이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원이 100만 당원, 20만 책임 당원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서명을 해주시는 그분들이 제일 고마운 분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한테 100번으로도 당대표 조은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서명대에 서명하는 분들이 저는 제일 존경스럽고 제일 고마워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다음 주 서명대는 우리가 이번 주에 63곳, 3팀 정도가 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63팀 정도가 했는데 다음 주는 우리가 100팀 서명대가 운영될 수 있다. 제가 투어를 다니는 이유도 각 지역에 빠진 서명대 또 그 지역에 빠진 우리 당원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어를 마칠 때는 정말 200곳 정도가 서명대를 하는 그러한 우리 공화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8월 15일 관련해서 3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8월 15일 날 대통령이 나오신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날 나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건가. 대통령이 나오시면 오늘 뭐 보도자료에도 나갔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때부터는 명예회복의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사면받고 나온다. 그것이 아니라 명예회복을 통해서 이 불법 거짓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법정투쟁뿐만 아니라 저항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은 대통령께서 8월 15일 날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 공화당과 함께 해주기를 저희들은 기원하고 또 8월 15일 대통령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유튜브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유튜브 분들이 지방 투어 참여하시고 이런다고 힘드신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월요일 날 회의에는 유튜브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월요일 회의에는 특히 우리 공화당의 재정을 위해서 물실 양면을 해주신 유튜브 또 유튜브 중에서 또 원로 창당 때부터 지켜봤던 유튜브 이런 이 다른 날은 몰라도 월요일 회의에는 이게 하루를 한 주를 총괄 정리하는 회의고 제가 월요일 회의 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각 유튜브 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정말 지지한다면은 월요일 날 회의에는 모든 유튜브들이 좀 참여를 해서 이것이 생방을 통해서 전국으로 혹은 전 세계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투어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이 이번 투어를 통해서 모든 유튜브가 지금의 시청, 지금의 구독에 배를 넘겨라. 지금의 구독을 15만 구독이 되면은 30만을 목표로, 10만 구독은 20만을 목표로, 5만 구독은 10만을 목표로 이렇게 구독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저희들도 여러 투어 준비를 하면서 유튜브 분들의 활성화, 구독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외국 유튜브들이 우리 당과 하나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